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IT 업계에서 왜 성공하는 CEO들은 성격이 이렇게 더럽고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거랑 좀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즘 사람들의 이제 소비 성향이나 이런 거의 특징을 보면 가치 소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내가 소비하는 뭐 제품이 환경을 보호한다든지 뭐 친환경 소재인지 또는 리필 샴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기업들은 뭐 리필 스테이션을 따로 만들어서 정가 제품보다는 거의 조금 저렴하게 팔더라도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이렇게 화장품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아 진짜 되게 이런 거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요구하는 게 되게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구나. 그리고 뭔가 좀 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게 잘못 변형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근로 시간에 대해서 논쟁이 되게 많잖아요. 4일을 일하는 게 맞다, 5일 일하는 게 맞다, 뭐, 어떤 심한 경우에 3일 정도 일해도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막 그런 기사 많잖아. 뭐, 4일 일했더니 펼쳐진 놀라운 결과, 막 이러면서, 그쵸? 주 5일이 맞다, 주 7일이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주 5일 근무를 보편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하루에 13시간 이상 일하는 걸로 유명하고,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마약성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마약성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되게 힘들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팀노바도 따지고 보면 오랫동안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욕먹어 왔는데 항상 고연봉을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일단은 제가 거의 주 7일 동안 일을 해요. 해왔어요, 거의. 항상 거의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유튜브를 하는 것도 제 일 중 하나고, 뭐 이제 회사 이제 마케팅 관련된 것도 뭐 연구를 하는 것도 뭐 많이 시간은 못 쓰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학생 관련한 것도 제 일이고, 뭐 사실 진짜 모든 의사결정이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서 내부 이제 팀장님들이랑 이제 총무님이랑 상담을 해서 이제 정해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가 되게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노바 같은 경우는 저에 대한 의존도가 높긴 한 건 사실이거든요. 워낙에 혼자서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주 7일을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하루 정도는 쉬자 이렇게 해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자 이런 생각은 좀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 그냥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어떤 그런 가치 소비적인 그런 거에만 꽂혀있는 이렇게 되게 가장 공부하기 좋은 시기인 20대 그런 친구들이 그런 거 봤을 때 아 이거 약간 좀 잘못 배우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실리콘밸리 성공하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성격이 괴팍한지 일단 보고 왜 그들이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의견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테슬라 씨, 그러니까 중앙일보 이런 기사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라온 게 아니고 예전의 기사예요. 좀 한 4년 전 기사인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그가 무명일 때부터 12년간 함께한 비서가 휴가 좀 보내달라고 하자 흔쾌히 허락한 뒤 바로 해고해버렸대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2주일만 휴가 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래 갔다 와 그렇게 얘기했는데 2주 동안 갔다 왔는데 회사가 그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특별히 생기지 않는다는 거를 바로 알게 된 거예요. 문제가 별로, 특별히 너가 없어도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알자마자 바로 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바로 해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제도예요. 막 보면은, 뭐 노동자의 눈물, 막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아, 정말 노동자는 피해자고 막 이런 코스프레 하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마르크스주의에서 그냥 벗어나지 않은 그냥, 이미 실패한 그런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직도 먹히죠. 왜냐면은 노동자들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좀 되게 이렇게 근로자들만 착하고 막 CEO는 나쁘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행위들도 이렇게만 보였을 때 되게 나빠 보이지만 사실은 그 비서가 없어도 일이 잘 됐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이 인력을 고용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감정적인 거잖아요. 무명일 때 내가 네 옆에 있었으니까 넌 날 책임져야지, 이런 논리라면 회사에서 근속 연수가 오래 갈수록 먹여 살려야 되는 걸까요? 근데 우리가 사실 소위 말해서 꼰대거나 비효율적인 나이 많은 근로자들 가끔 보잖아요. 회사에서 일할 때, 아, 저 사람들 월급 아깝다 싶은 근로자가 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근로 연수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거를 회사가 해줘야 되나요?
그거는 계약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은 그냥 자기 값어치 하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자본주의의 끝을 달리는 미국은 거기에 되게 편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해고가 가능한 거죠. 필요 없는 인력은 회사에 어떻게 비용이 되는 거고, 그 비용이라는 거는 주주들, 여러분 주식 투자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일론 머스크가 일하는 테슬라한테 투자를 했어.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금액이 되게 가치가 되게 나쁘게 소비가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인건비로 낭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인력을 고용해서. 그렇게 되면 주주한테는 피해가 되는 거거든요. 크게 봤을 때. 여러분들 열심히 세금을 냈는데 그게 정부가 잘못 운영을 해서 정말 세금 낭비를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욕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결정이 사실 되게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확한 비용 처리라는 측면에서는 정확한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 비서가 굉장히 능력자고 그 비서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정도의 크리티컬한 상황이 생긴다 라고 한다면 애초에 문제가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요. 미국은 저 사람이 진짜 능력이 좋고 괜찮다고 평가를 받으면 그냥 돈 많이 주고 쓰고 아니면 잘라버리고, 이게 항상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음식점 갈 때 되게 맛없고 비싸기만 한 데는 안 가잖아요. 그런 데는 팔이 날리잖아. 맛집 옆에 꼭 팔이 날리는 집이 하나씩 있잖아. 비슷한 메뉴를 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그 속초를 잠깐 갔다 왔는데, 속초에서 대게빵인가 뭐 해가지고 뭐 먹었는데, 저 사람들 줄 서 있는 데는 되게 부드럽고 맛있었거든. 근데 막 진짜 이거는 뭐야, 대게 어묵인가 막 그런 거였어요. 되게 고로케. 근데 막 겉에 막 딱딱해가지고, 아니 고로케가 겉이 왜 이렇게 딱딱한 거야? 바삭바삭한 게 아니고 그냥 안에 오뎅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상한 크림도 맛택이 하나도 없는데 막 거기만 팔이 나려고 했는데 그냥 호기심에 한번 먹어봤지. 강원도 갔으니까 그런 거 하나 먹고 오자. 당일치기로 갔다 왔어요. 당일치기로 그냥 그냥 바람 좀 쐴 겸 해가지고 아침에 갔다가 그냥 오후 한 그러니까 2시 3시 차 타고 그냥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다 보고 그냥 이렇게 왔는데, 이게 저도 답답할 때가 한 번씩 있답니다. 그냥 마음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이 안 풀려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혼자 그냥 지쳐가지고 막 그런데 한 번씩 바다 보고 오는데,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그거 먹으면서 느꼈지. 이러니까 장사가 안 되지. 아저씨가 표정도 안 좋아. 어두워. 근데 그게 그러면 이제 그 기자가 되게 나쁜 의도로 뭔가를 쓰면은 이렇게 이 상권의 어떤 근데 그런 거 있다. 자영업자가 망하면 기자가 그렇게 편을 많이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쵸? 왜냐면 손님들을 적으로 돌려야 되거든. 그런 경우에는 손님들이 팔아주지 않으니까 손님들이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사실 그거를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기업에서 돈의 가치를 못하는 사람을 그냥 잘라버리는 것도 사실은 똑같은 논리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 투자한 주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업의 주인이 주식회사는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세금을 다 내니까 세금을 낸 그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안 해.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겨.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따질 필요가 있죠.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그 원칙을 잘 지킨 거예요. 왜냐면 12년간 같이 비서를 했으면 연봉이 얼마나 높겠어. 제 생각은 그래요. 진짜 제가 뭐 좀 냉정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약속한 거 되게 명확하게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막 그지같이 가르치든 뭐 화를 내고 어떻게 하든 내가 그 친구 취업에 대해서는 문제 생긴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 그렇게 제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었던 건 제 능력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게 제가 있어야 그 학생들이 저한테 돈을 내고 배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IT 쪽에 오래 있다 보면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게 되게 발달되고, 특히나 고연봉자에 있는 개발자들은 아마 그게 더 발달돼 있을 거예요. 내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지 본인 스스로 알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회사를 내 맘대로 쥐락펴락 할 수도 있고, 사실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 CEO가 벌벌 기어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많은 대표님들이 안타까울 때가 많지. 물론 저는 제가 개발자니까 누가 뭐 그렇게 하든 말든 알게 뭐야 씨발 뭐 이런 느낌인데, 내가 하면 되지 이런 느낌이고, 사실 팀노바에서도 그 기계현 팀장님이나 저나,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커리큘럼 제가 직접 설계할 정도로 제가 직접 실력 있는 강사다 보니까
뭐 사실 누가 여기서 나간다 안 나간다가 막 기업 자체를 와해시킬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당장 이제 강사가 나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순간에는 좀 힘들긴 하지만 뭐 금방 이제 대체제가 있고 금방 또 이제 좋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실력 있는 개발자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그 강사 입장에서 실력 있는 강사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뭐 이게 일론 머스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은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직원들에게 넌 왜 내 인생을 네 인생을 낭비하니? 뭐 이러면 왜 내 인생을 낭비하니? 아 맞다, 내가 오늘 바보 대응하는 약 먹는 걸 깜빡했구나, 이런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한대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했으면은 뭐 갑질이다 뭐다 해가지고 난리 났겠죠, 그쵸? 가진 모진말을 내뱉는 걸로 유명하대. 근데 얼굴은 되게 선하게 생기셨잖아요, 제프 베조스. 근데 절대 그러지 않다. 그리고 1980년대 제록스에서 새 컴퓨터 기종을 출시했을 때 스티브 잡스는 찾아가서 스쿨터분들 엔지니어에게 네가 평생 만든 게 다 똥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상 드세죠. 이렇게 세상 세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평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미안한데 나는 프로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얘기할게. 진짜 별로고 넌 진짜 완전 별로야 막 진짜 이런 얘기 해요. 실제로 되게 많이 해요, 학생들한테. 응용 2단계 때. 기초 때는 그런 얘기 많이 안 해요. 기초 때는 학생들 멘탈 관리를 잘 해줘야 되니까 대부분 최대한 이제 친절하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응용 2단계 되면 이제 프로잖아요. 저 프로라고 보고 있고, 그 정도 되는 친구들, 왜냐면 창업도 많이 하고 실제 작품을 실제 런칭하려고 다 하다 보니까 그땐 좀 이제 한 3번까지는 참지, 3-4번까지 참고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는데, 결과 좋은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도를 많이 보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봤던 그 되게 아름다운 은사님들처럼 그 착하고 막 좋은 말만 하시는 은사님들이 과연 능력이 좋으셨나요? 라고 묻고 싶어요. 오히려 제가 학교 다닐 때 잘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확실히 약간 카리스마도 있고 약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도 잘 하시고 이런 분들이 보통 잘 하시고,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코치진들이 그렇게 만만한 성격이 있을까요? 그냥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강단이 있어야지.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은 강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 물론 이제 세련되게 사람들이 되게 기분 안 나쁘게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이제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 하지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억측스러우니까 잘 되는 거예요. 맛집 사장들 보면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막 음식 하는데 막 대충대충 하거나 막 이렇게 테이블 막 그지같이 하거나 그러면 금방 잘라버리고 진짜 일 잘하고 깔끔한 사람으로 딱 다시 뽑아요. 그게 이제 손님들한테 좋거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팀노바에서 만약에 강사가 되게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제가 철저하게 그런 경우는 제가 다 뭐라고 하죠. 엄청 뭐라고 했었고, 물론 지금은 사실 팀노바가 크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마음에 드는 그런 팀장님들만 있고, 그래서 뭐 큰 그건 없었지만, 옛날에는 이제 뭐 개발 스킬 같은 데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자기가 전개하는 거에서 그 책임을 못 지는 강사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재코칭을 한다든지 그 부분에 되게 명쾌하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한 3번 참긴 해요. 일반적으로 한 2-3번 참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 좋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공하는 창업가들은 성격이 드러운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다. 근데 이제 알려진 걸로는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겉으로 봤을 때 잘 모르니까 그냥 되게 실리콘밸리 하면은 아름답고 서로 막 좋은 얘기만 하고 스티브 잘 잤어요? 뭐 이러면 이럴 것 같지만, 실리콘밸리는 잘 잤어요 이렇게 하다가 하는데 you fired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고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졸라 무섭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너무 아름답게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냉정하게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생각들이 아예 공감이 안 되는 행동들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가 바보 대응하는 약 먹는 걸 깜빡했고 그 앞에서 뭔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 성격이 아주 못됐다. 물론 저런 말 하는 거는 착한 건 아니지. 근데 저렇게 하니까 잘 된 거 아닐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대한항공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대한항공 문제에 있어서도 조양호 회장님이 살아있을 때요, 전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저 마일리지도 아시아나를 모을 정도로 저는 아시아나가 그냥 예전부터 대한항공보다 되게 좋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그 대한항공이 되게 대단한 서비스인 건 사실이에요. 저도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그 대한항공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대한항공 탈 때도 많긴 했었죠. 근데 그거 타면서 느낀 게 뭐냐면, 확실히 한국에 있는 그런 항공사들의 수준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확실히 좀 레벨이 달랐어요. 그 서비스의 질이나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대한항공을 탔을 때, 근데 확실히 달라요. 근데 그런 서비스 품질이나 그걸 탔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이나 그런 것들이 왜 느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조양 회장이라고 하는 그분이 굉장히 되게 깐깐해 보이시잖아요. 그쵸? 돌아가셨죠. 근데 그 대중들에게 엄청나게 질타를 받고 그 결국에는 이제 안 좋게 돌아가셨는데, 오히려 저는 그 사람들이 성격이, 물론 이제 선을 넘는 행동들은 하면 안 되지. 그 이상까지는 개 오바지만, 근데 어느 정도 그런 직원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걸 좀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 잘 되지 않았었나. 13년 동안 흑자? 그러니까 조양 회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계속 흑자였어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소비자는 그 어떤 CEO의 성격적인 부분보다는 그 회사가 가진 가치나 그러니까 그렇게 화내게 된 게 그런 이유 아니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어떤 친구들 코칭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되게 흥분할 때가 있어요. 막 이게 이 친구를 진짜 잘 되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팀노바 졸업생이라면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저거는 너무 진짜 수준 이하의 행동을 했다 싶을 정도의 뭐 개발을 그냥 대충 했다든지, 기술 선택하는데 하나도 검토 안 하고 그냥 유명하니까 그냥 했는데요, 뭐 이런 수준에 이렇게 했을 때 난 너무 싫은 거야. 그게 그 친구 수준에도 문제가 생기고 팀노바 수준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모든 그런 거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안 주고 다 안 준 거야. 이럴 땐 제가 되게 명확하게 얘기해요. 이건 진짜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진짜 어디 가서 돈 받고 이런 검토를 하는 거 진짜 웃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좀 세게 얘기할 때 있거든요. 정말 쓰레기 같다고 얘기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돈을 주고 그 사람 고용한 그 CEO는 뭐가 돼. 그리고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은 뭐가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책임감의 문제거든. 근데 아마 그러다 보면은 화가 많이 나죠. 근데 실제 우리가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이런 인류 기업들, 애플이나 이런 그런 나온 작품들을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잘 만들었긴 했잖아요. 현존하는 많은 그런 기업들이 그 회사들을 이렇게 벤치마킹 하고 있고. 저는 그런 거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진짜 좀 이렇게 개팍한 게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하려는 건 아닌데, 저도 뭐 가끔 하다 보면은 기계현 팀장님한테도 되게 세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서로 이제, 물론 이제 기계현 팀장님도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성격인데, 되게 저는 프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하이엔드는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뭐 파텍 필립 같은 정말 세계적인 시계가 막 중간에 이렇게 시계를 봤는데 여기 올이 살짝 나가 있어. 막 이러면은 누가 그걸 좋아해? 에르메스인데 막 한 땀 한 땀 이렇게 다 했는데 막 거기서 막 퀄리티가 막 그지 같아. 그럼 누가 에르메스 막 2천만 원 주고 누가 사요? 퀄리티 하면 에르메스인데 가방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좀 극단적인 아름다움을 좀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팀노바 졸업생이라면 최소한 요 정도의 퀄리티는 보장된다는 게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저런 CEO분들도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분들 같은 경우는 더 해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그렇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갈 정도의 선을 넘는 것까지는 저는 절대 반대인데, 어느 정도는 너무 아름다운 걸로만은 안 된다. 우리가 그 가끔 보면 귀파게 있잖아요. 저 귀 잘 파는데 귀 이렇게 많이 파는데, 이런 거, 이 귀파게도 너무 부드럽기만 하면 귀가 안 파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딱딱한 면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부드러운 면봉으로 파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상황에는 좀 딱딱한 거 이런 걸로 파야 될 때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정말 전문가를 찾아가는 이비인후과 가서 의사쌤한테 이거 좀 해달라고 하기도 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단편적이고 단순하게만 구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편함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아름답게만 해서 세상 문제가 해결됩니까? 남들한테 화 한 번 안 내고, 그렇게 남들한테 좀 안 좋은 소리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사람이 사라지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장이 너무 물러 터지잖아요. 저 그거 이용하는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좀 그랬었어요. 아버지가 그 철근 쪽에 지금도 하고 계신데, 철근 쪽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근데 거기서 보면 공사장 인부들도 보면 우리 아버지가 되게 착해요. 엄청 착해요. 너무 착해서 뭐 하는 행동들이
그 인부들이 이렇게 악용을 하는 거야. 막 자꾸 이렇게 뭐 밥을 먹어도 식사한 것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데 막 거기에 뭐 술도 막 이렇게 그 CEO가 착하고 막 만만해 보이면 이렇게 막 술 같은 것도 먹으면 안 되는데 막 술도 여기다 달아놓고 다른 거 메뉴도 시키면 안 되는데 그것도 달아놓고 그 나몰라라고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건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돼서 이렇게 기분적으로 물러 보이면 안 됩니다. 기분적으로 물러 보이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나 저 인류 기업을 운영하는 수장들 얼마나 많은 그런 이렇게 퀄리티에 대한 압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단호한 성격이니까 살아남고 올라가는 거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저거를 되게 나쁘게만 해석하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철학이나 신념에서 딱 지켜야 될 퀄리티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내가 생각하는 장인 정신은 무엇이고 이럴 때는 화를 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철학이 공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아름답고 세련된 인생으로만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사랑도 못 받아요. 진짜 무례한 사람들은 이제 무례하게 해줘야 되고 근데 저는 보통 저랑 사이 나쁘고 무례한 사람들 특징이 그 사람들의 삶이 그닥 화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가지고 별로 상관없고 진짜 그리고 뭐 정말 잘 살고 뭐 그런 사람이라도 무례한 사람 꽤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부자들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제가 이렇게 과외하면서도 참 부잣집 많이 가보고 제가 아는 형들도 진짜 부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제가 아예 쌩깐 사람도 있고 어떤 형은 끝까지 잘 지내고 재밌게 지내는 형도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맞춰주려고 되게 유한 성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랑도 막 지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 근데 내 소중한 인생, 내 소중한 시간을 내가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사람 만나고 있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자존감 같은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좋게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삶에 어떻게 행복만 계속 있겠습니까? 계속 게임하면 재미없어요. 저 백수들 상대 많이 해봤어요. 계속 게임하면은 한 달 뒤에 되게 자괴감 생겨요. 그러니까 돈 많은 백수면 인정인데 대부분은 그냥 게임을 되게 자기의 주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할 게 없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 게임이 재밌긴 해도 그것도 막 직업으로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프로게이머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막 팔목 다 나가면서 게임 하잖아.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막상 자기 직업이 되면은 그러니까 게임은 가끔 할 때 재밌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기가 맛있다고 해도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은 메뉴 계속 먹으면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가끔 있더라, 변종된 혼종들이. 어떤 사람은 감자가 좋대. 탈북했는데, 감자만 먹었대. 그러면서 계속 감자 반찬만 계속 먹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흔하진 않으니까. 흔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면만 강조해서 그런 판타지로 살지 마시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뭐 일부일처자가 뭐 일반적으로 뭐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일부일처자가 진짜 일반적일까요? 일반적이긴 하죠.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뭐 다른 문제도 되게 많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일부일처자라고 하는 제도도 사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뿌리 잡은 게 한 100년 길어야 200년일 텐데 그 전에 다양한 습성들 계속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좀 유연한 사고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그 사장이 근로자한테 세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갑질이다, 되게 못된 CEO다 이런 뉘앙스가 생길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다른 관점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필요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맛집 사장님들 보면은 만만한 사람들 한 명도 안 계시더라고. 근데 되게 맛있어. 고집도 되게 있으시고 그런데 가면 감동해. 그러면 역시 맛있는 집은 이유가 있구나라고 물론 맛집에 줄 서서 기다리면 다 맛있진 않더라. 근데 그래도 뭐 예를 들면 검증된 맛집 꽤 있잖아요. 뭐 명동교자라든지 뭐 이렇게 명동에 가면 이제 사람들 막 줄 서서 먹고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 또 있지 않나? 또 많지 않나? 근데 진짜 저는 맛집 제가 딱 발견한 데는 와 진짜 감탄스러운 데가 좀 있긴 있더라. 와 진짜 이 사장님은 진짜 존경스럽다. 난 요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진짜 멋있다. 막 존경스럽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장님들 꽤 있긴 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맛있게 하시지? 막 이러면서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꼬장꼬장해요. 알게 모르게 막 뒤에서 막 직원들 어리버리 까고 이러면은 그 지적하는 그 매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 안 그래 보여도. 손님들 앞에서는 티를 덜 내는데 막 보면은 직원들 막 어리버리한 직원 막 한 달 지나면은 막 바뀌어 있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아무튼 너무 부드러운 면으로만 세상을 살지 말자는 게 오늘 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